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둘 거란 증권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가도 고공행진하면서 목표가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서울 공인중개사무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관망세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과 교촌치킨이 독점 계약과 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적 협의에 들어가면서 배달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사례인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촉각이 쏠립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투명해질 거란 기대와 함께 중고차 값이 신차만큼 비싸져 결국 신차만 팔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올해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단연 SK하이닉스입니다. 2분기 역대급 실적을 써내려갈 거란 증권가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에 화답한 주가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주가와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9조 원대, 3개월 전 추정치는 7조 원대 초반이었는데 증권가에선 점점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현실화된다면 또다시 실적 신기록 경신입니다. 주가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에 상장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한 SK하이닉스. 그러나 증권가에선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 줄상향에 나섰고 38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주도권을 잡은 SK하이닉스의 성장세는 지속형이라는 평가입니다. 33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D램 시장 1위에 오른 SK하이닉스. 고부가 가치 메모리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전체 제품 믹스 개선으로 평균 판매 단가와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역대급 실적과 주가를 써내려가며 반도체 시장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견조한 HBM 수요를 기반으로 호황기를 이끌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첫 주말.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이른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관망세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정부의 새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집값이 크게 뛰던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가라앉았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 이 조치가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강남에서는 6억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아예 문의 자체가 없더라고요. 주말에 되게 조용했어요.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는 강남권 아파트를 사기 어렵다 보니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간 겁니다.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올랐던 마용성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투자 수요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대상 정책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들면서 실소유자들까지 매수를 미루고 있는 분위기. 일부에선 기존 주택을 급매로 팔고 새 집으로 갈아타려던 계약이 무산돼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과 마용성에선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노도강 등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네, 최근 배달의 민족이 교촌치킨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배달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제약, 영세 자영업자 소외, 그리고 법적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데요. 이번 협약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산업이부 이혜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협약은 배민온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교촌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민 단독 입점이라는 조건을 걸고 기존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적용 등 우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중개수수료율 인하폭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배민에 단독 입점하면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사는 왜 이런 협약을 추진하는 걸까요? 네, 이번 협약은 배민 측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플랫폼 경쟁 격화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경쟁 앱인 쿠팡이츠나 땡겨요 등에는 입점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배민이 업계 2위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촌치킨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또 고객 충성도가 강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쿠팡이츠 이용자 일부를 배민으로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요. 치킨 피자 업종은 배달 비중이 높고 또 수수료에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조건이 업주들에게 꽤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브랜드와 손을 잡는 구조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좀 낳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구조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소지 여부를 두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와 차별적 수수료 협약을 맺고 다른 앱과의 거래를 제한할 경우에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구조가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으로 이어졌는지 또 소비자와 시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서 이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공정위의 판단이 어떨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장 업주나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반응도 엇갈릴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당장 업주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교촌치킨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중개수수료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이 영세 프랜차이즈나 단독 매장은 이런 협약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치킨 업종 안에서도 누구는 낮은 수수료, 누구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구조, 즉 플랫폼 내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해서 무료 배달을 받던 소비자가 교촌치킨을 주문하기 위해서 배민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 배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소비자 선택권 제한, 또 가격 부담 증가 등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이 단순한 수수료 협상이 아니라 이 배달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배달의 민족과 또 쿠팡이츠 간 프랜차이즈 확보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이 업계 최초의 시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전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구조가 새로
새로운 업계 관행이 될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로 제동이 걸릴지에 따라서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질서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배달앱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소비자 보호 문제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위부 이혜연 기자였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이 기업형 사업자들의 진출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도와 품질 경쟁이 한층 강화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과 신차 구매 유도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이 기업형 사업자들의 진출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차 판매 부진과 미국발 고율 관세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고차가 성장성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수출량은 약 63만 대로 2021년과 비교해 37% 늘었고 올해 1월에서 4월에도 약 29만 6천 대가 수출돼 지난해 절반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약 78만 대로 신차 거래량보다 41% 많았습니다.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정부가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적용했던 현대차 기아의 인증 중고차 점유율 제한이 5월부터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고객 차량을 직접 매입해 품질을 관리하고 중고차를 판 고객에게 신차를 살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인데 중고차를 판 소비자가 새 차를 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롯데렌탈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매매센터를 잇따라 열었고 코오롱 모빌리티는 수입차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3분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국내 법인을 설립해 중고차 판매를 준비 중이고 KGM도 지난해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고차 시장이 허위 매물이나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고 규제가 풀리면서 뭐 현대 기아라든지 수입차들도 지금 중고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좀 더 상품화를 잘 시키게 되고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호응을 많이 해줬. 전문가들은 대기업 진출이 허위 매물 감소와 가격 투명성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또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은 고급화 중심으로 운영돼 기존 영세업자들과는 일정 부분 양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대기업이 가져갈 수 있어 상생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증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선택폭이 줄어들고 사실상 신차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믿을 만한 중고차가 새차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구매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선택지가 좁아지고 선택폭이 적어지면서 결국은 신차를 유도하게 되는데 변화의 기로에 선 중고차 시장, 기업형 사업자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법조인 출신 오경석 신임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금융당국 제재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와 제도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체로 해석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내일 공식 취임합니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강도 높은 제재와 이에 따른 행정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누적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공인회계사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친 정통 법조인입니다. 2016년에는 의류업체 펜코에 합류,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전문 경영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업계에선 두나무가 현재 진행 중인 FIU 영업 일부 정지 처분 관련 행정소송 대응을 총괄할 적임자로 오 대표를 낙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월 FIU로부터 미신고 영업과 고객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고강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되는 영업 일부 정지가 내려졌고 당시 대표였던 이서구 전 대표는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3월 2일 인용했습니다. 현재 효력은 유예된 상태지만 본안 소송은 아직 첫 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소송 대응과 조직 차원의 사법 리스크 관리가 오 대표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법조인 출신이 CEO로 선임된 건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제도권 편입을 앞둔 상황에서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 대표는 기술 산업 경력이 없는 비기술인 출신 CEO로 NFT와 실물자산 토큰 등 기술 기반 신사업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두나무는 전체 매출 중 업비트 거래 수수료 비중이 9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수익원 다변화와 글로벌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 오 대표는 최근 취임 메시지를 통해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 글로벌 확장을 통해 업비트의 다음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전환기 속에서 오 대표 체제의 두나무가 제도권 안착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내일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의 조건부 허용을 앞두고 한국판 스트래티지를 표방하는 상장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장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 자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는 겁니다. 김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라텍시스 홀딩스가 코리아 펀드 2호와 3호 조성을 추진합니다. 추후 인수할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가상 자산 업체로 변신시켜 K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일본에 상장한 넥슨을 제외하고 우리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맥스도 대표적인 비트코인 금고 전략을 취한 사례입니다.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예고하며 이번 달에만 주가가 70%가량 급등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전환사채까지 발행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한 결과 오늘 기준 300점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 이니텍, 앱트 뉴로사이언스 등도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해 K 스트래티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임사인 위메이드와 네오위즈, 넷마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인 카카오와 다날 등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결과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 투자법인 3,500곳에 대해 투자,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앞두고 스트래티지의 재무 정책을 추종하는 상장사들이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현재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간 주가가 3,000% 이상 급등하며 가상자산 투자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 계약이 이르면 다음 달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협상 중 폴란드 정부가 미세한 조율을 요구하며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3학기후에 맞춰 개량된 K2 전차를 앞세워 중동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이달 초 막바지 협상 중이었으나 폴란드 정부가 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율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추가 지연됐습니다. 당초 발목을 잡은 국정 공백 이슈는 해결됐으나 폴란드가 새 정부를 의식하고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상 간 통화나 대통령 특사 파견 추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출 계약 사인과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7월 내로 최종 수출 계약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K2 전차 2차 수출 물량은 현지화 모델인 K2PL과 K2GF를 합쳐 총 180대입니다. 폴란드 현지화 모델인 K2PL보다 국내 생산 모델인 K2GF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K2 전차 플랫폼을 개량한 군안 전차 등 81대, 기술 이전과 MRO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9조 1,500억 원. 협상이 지연되며 계약 규모가 8조 2천억 원 규모로 낮아졌지만 기술 이전을 폴란드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계약 규모가 상향됐습니다. 업계에선 앞으로 현대로템의 전차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전차 교체 필요 물량은 각각 500대와 250대 이상이라 사막 기후에 맞춰 개량된 K2 전차를 기반으로 중동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서울경제TV 미래전략 포럼 인천이 지난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안이 쏟아졌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서울경제TV 미래전략 포럼 인천이 27일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 위기 극복과 지방 소멸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특별 연설에 나선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의 에너지를 지방에 연결해 국토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조 강연에 나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됐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걸로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분권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요. 이어 주제 강연에 나선 김희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악순환 해결을 위해 초광역권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긴밀하게 연계해 네트워크 발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 재정이 위축당하고 산업이 위축당하고 다시 사람이 안 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이런 악순환을 도대체 어디서 끊을 것인가. 초광역권 또는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한 전략들을 분명히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는 또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 개선 등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미래전략 포럼 인천에는 정치권 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 뉴 무라바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신도시가 될 뉴 무라바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 무라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래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5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현재 리야드에서 건설 중이며 다양한 일자리와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시의 중심에는 리테일, 문화시설, 관광,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건축물인 무카부가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이 여름철 설비 대보수를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2일간 인천 철근 공장이 생산을 전면 중단합니다. 인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건 올해 두 번째로 현대제철은 철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감산 조치 차원에서 지난 4월 한 달간 인천 공장을 전면 셧다운한 바 있습니다. GS건설이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와 함께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을 개발하고 자이 브랜드 아파트 단지 내 부대 시설에 이 기술이 적용된 모듈러 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로 아파트 부대 시설을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용자에게 카카오 이모티콘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창작자에게 자기 창작물을 알릴 기회를, 이용자에게는 다채로운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기 서비스 종료도 거론됐던 3G 통신 서비스가 당분간 명맥을 이을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 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